어려서부터 성실하고 공부도 잘해서 부모 속 한 번 썩인 적 없던 착한 아들. 이 대기업에 취직해서 잘 지내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거금을 빌려달라고 연락해 옵니다. 급기야 돈을 주지 않으면 3개월 안에 죽게 된다. 이런 충격적인 말까지 하는데요. 대체 아들에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? 자, 아들 좀 제발 구해달라는 사반 가족분의 애타는 제보인데, 자, 박 교수님, 최근 네. 아들이 180도 달라졌대요. 네, 그렇다고 합니다. 이 제보자께서는 50대 여성인데요.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너무너무 모범생이었대요. 착하고 순한. 그런데 지금 이 작년에 대기업에 취직해서 아주 잘 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갑자기 이 아들이 집에 와서 어느 날 5천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.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어허. 그래서 5천만 원이나 뭐에 쓰려고 하니까 좋은 주식 종목이 있더라고. 주식을 살 거라 그러는 거예요. 부모님 들으시기에는 너무 큰 돈이잖아요. 그래서 네가 주식도 모르는데 무슨 5천만 원이냐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. 그런데 며칠 후에 아들이 사는 서울의 집주인한테 전화가 왔는데 네. 아드님이 보증금을 좀 빼달라 그러는데 괜찮으시겠어요? 라고 연락이 왔던 거예요. 어어어. 너무 이상해서 아들을 강하게 추궁했더니 사실은 다 거짓말이에요 라고 얘기했습니다. 주식 투자가 거짓말이다. 그럼 5천만 원 왜 달라고 한 거예요? 이제 바로 무속에게 줄 굿비용이었습니다. 이게 아들에 따르면 회사 선배가 좀 추천을 해줘서 한 무속인을 찾아가서 신년 운세를 봤는데 그 무속인이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3개월 안에 급살 관상이다 이러면서 당장 구슬해야 된다면서 이 5천만 원을 요구했다는 겁니다. 아들은 그 무속인이 최근에 있었던 나라의 큰일까지 모두 예견했다면서 아주 용한 사람이니까 반드시 구슬해야 된다고 계속 졸랐다고 하고요. 그래서 부모님은 그 무속인 주소나 이 번호 좀 알려달라고 했지만 그분은 아무나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면서 거절을 했습니다. 부모님도 정신 차려라고 혼내고 집으로 내려왔는데 다음 날 한 여성이 전화가 와서는 아드님의 여자친구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. 자, 갑자기 5천만 원을 굿한다고 달라고 하던 이 모태솔로 아들. 자, 그리고 또 갑자기 걸려온 아들의 여자친구임을 자처한 한 여성의 전화. 자,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. 제보자 어머니 얘기 들어보시죠. 여자친구가 뭐 자꾸 아프고 그걸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하다면서 돈 해갖고 가야 된다면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. 안 가르쳐줘요. 아들 얘기 안 가르쳐주고 물어보니까 그거는 절대 못 가르쳐준다. 박 변호사님. 예, 여자친구가 사실 아드님 저 때문에 돈을 빌리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5천만 원이 뭐냐 하면 이 여자의 돈 비용입니다.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여자친구이긴 한데 아들님 만나고 나서부터 몸이 계속 안 좋아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신병이 나가지고 신병 났으면 치료받으려면 굿을 해야 되는데 그 굿 비용이 5천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아마 여자친구 이 굿 비용 마련하기 위해서 아들이 거짓말 한 것 같고 두 사람이 이제 찾아왔다라고 해요. 그래서 너무 이게 안 믿기지만 편견을 좀 봐달라. 나도 지금 몰랐는데 아들 만나고 나서부터 계속 아프니까 이 신병이 난 거라고 나도 지금 믿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걸 믿지를 않지요. 절대 줄 수 없다라고 계속 거절했고 결혼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결혼도 반대했다고 합니다. 자, 굿비용 5천만 원도 당연히 못 주겠고 더군다나 신내림을 받겠다고 하는 며느리감이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결혼도 반대. 자, 그런데 결국 사고를 칩니다, 손 변호사님. 그렇습니다. 혼인신고를 해버렸어요. 그리고 이거를 얘기하고 한 것도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부모님이 알게 됐습니다. 부모님이 아들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한 다음에 보험료를 대신 내주고 있었거든요. 그런데 집으로 문서가 하나 날아옵니다. 이게 뭐냐면 그 보험에서 보험금 받을 사람, 이제 보험 수익자가 바뀌었다. 이 변경 확인서가 집으로 온 건데요. 부모님이 이게 뭔지 모르니까 보험사에 물어봤습니다. 그랬더니 아들이 수익자를 배우자로 변경했습니다. 아이고야. 아니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배우자냐 깜짝 놀래가지고 물어봤죠. 그랬더니 아들은 이미 혼인신고를 한 상태였고요. 아이고야. 급히 불렀습니다. 아니 어떻게 말도 안 하고 혼인신고를 했냐 이렇게 말했더니 아들의 설명이 이래요. 여자친구하고 같이 살 집을 구하려는데 이거 대출을 받아야 돼서 대출 받으려면 혼인신고가 꼭 필요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. 그래서 그럼 대출을 얼마가 필요했냐 집 구하는데 물어봤더니 500만 원이었습니다. 예?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니
5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했다? 이거를 정말 믿어야 되는지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. 자, 대기업 다니는 아들이 500만 원이 없어서 대출을 받고 혼인신고. 자, 끝이 아니었죠? 네, 맞습니다. 부모님은 당장 이혼하라고 혼을 내고 보기도 하고 타일러도 받지만 아들은 이제 공식적인 내 아내라면서 이제 절대 물러서지를 않았습니다. 결국 부모님도 앞으로 인연을 끊고 살자, 재산 상속도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. 그런데 얼마 뒤에 이 아들과 여자친구가 다시 찾아와서 또다시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. 또 뭐? 이 아들의 여자친구가 사실 저 임신했어요. 제발 며느리로 받아주세요.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기의 초음파 사진까지 내밀었던 아이고. 겁니다. 이 아들은 옆에서 앞으로 손주까지 낳을 며느리인데 몸이 아파서 힘들어한다. 신내린 굿 비용 좀 도와달라. 이렇게 다시 간청을 했습니다. 하지만 초음파 사진을 들여다보던 엄마는 또다시 충격을 받았는데요. 이 사진에 찍힌 날짜가 2년 전이었습니다. 그게 무슨 소리예요, 박 잘 변호사님? 잘 속이라는 게 잘 속이는 게 아닌데 이것도 지금 거짓말이었던가요? 아들은 그걸 믿었던 것 같은데 여자친구한테 좀 추궁을 하니까 너무 인정받고 싶어서 거짓말했다. 그럼 사진은 뭐냐고 하니까 이거는 친구한테 빌려서 가지고 아이고. 온 사진이라고 합니다. 실제로는 임신을 하지 않았고요. 거짓말을 지금 한 그런 상황입니다. 근데 아들은 이 얘기 들으면 여자친구 혼내든 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말을 했겠냐고 오히려 감쌌다고 아이고야. 하고요. 그 밑에 경찰서도 갔지만 이건 뭐 범죄가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뭐 신고는 하지 못했다고 하고 다만 지금 아들하고 연락은 끊었는데 예. 과연 지금까지 대기업이라고 하는데 다니고는 있는지 아이고. 또 다른 또 사건이 터지지 않는지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야, 자, 그럼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. 야, 이 거짓말로 돈 요구하는 아들의 여자친구 말릴 방법이 없냐 이렇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. 자, 손 변호사님. 저 잘 모르겠습니다. 왜냐하면 나이가 좀 어리면 약간의 뭐 물리력을 지난주에도 그 말씀하신 것 같은데. 좀 물리력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좀 강한 이야기를 통해서 정신 차리려고 하겠는데 지금 성인이에요. 맞아요. 30대잖아요. 맞아요. 그러면 이거를 설득을 해서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거는 오히려 가능성이 있어도 뭐 때리거나 어디에 뭐 가두거나 뭐 망신을 주거나 연락처를 끊어버리거나 어디 밖에 못 나가게 머리를 깎거나 이런 게 오히려 더 반발심을 부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사실 저 옆에 계신 세 분께서 좋은 해답을 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. 저 잘 모르겠습니다. 아까부터 계속 이렇게 폭탄을 넘겨요, 진짜. 박 변호사님부터 좀 들어볼까요? 예, 좀 문제가 좀 많아 보이는데 저는 그 여자친구가 거짓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거든요. 신병도. 예, 5천만 원 이것도 좀 그렇고 아마 이 아들이 여자친구한테 좀 가스라이팅을 많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. 또 거짓말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부당하게 지금 계속 요구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좀 격리를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분리를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아니, 성인인데.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연락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부모님과 헤어져 있고 여자친구가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야, 근데 이게 참 제가 손 변호사님 말씀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뭐 수긍이 가는 게 성인들이고 성인들의 선택이잖아요. 이게 참 어렵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랑에 눈이 멀어서 판단력이 없어진 뭐 그런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게다가 이 남성 30살이 넘기는 했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부모님 속을 썩인 적 없는 정말 그야말로 모범생. 이런 모범생들이 꼭 이렇게 사랑의 문제에서 이렇게 큰 사고를 치는 경우가 있어요. 게다가 이 여성이 30대 넘어서 만난 첫 여자친구라고 또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더 완전히 판단력을 잃었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순수함 때문에 더 속았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가 주기는 지금 상황이 너무 좀 심각하죠. 왜냐하면 아들도 계속 주식하겠다, 뭐 무속이다, 거짓말을 지금 밥 먹듯이 하고 있고 이 여성은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기에도 조금 뭐 사기에 가까운 임신 사진까지 가져와서 부모님을 농락을 하는 상황이잖아요. 저는 이 여성이 정말 어떤 여성인가 철저하게 사실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어떻게든지 이 여성이 정말로 이것들이 사실인지 정말로 아픈지
이 남성을 사랑하기는 하는지 어떤 과거를 갖고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이 남성도 지금 회사를 잘 다니고 있는지 걱정하셨잖아요. 저는 좀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그 파악에 기초해서 정말 잘못된 상황이고 위험한 상황이라면 아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지치지 마시고 조언도 하시고 네. 가르쳐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탐정사무소에 뒷조사를 좀 부탁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. 네, 가족분들 의견도 보겠습니다. 바른사람님, 이상합니다. 사기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라고 하셨고요. 이프롬님, 가스라이팅 같습니다. 라고 하셨습니다. 박연숙님도 아들이 정신을 차려야 해결이 날 텐데요. 라고 하셨습니다.